2024년 9월 기준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본 결과 약 15%를 달성을 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2023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나타났었어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의 수익성이 굉장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회사가 AI 솔루션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의 파트너 생태계 확장과 AI 관련 기술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객으로부터 수익의 증가가 마벤과 티탄이라는 두 개의 정부 계약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은 지적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 부분에서는 2024년 3분기 3개월간의 매출이 약 3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예상 매출인 3억 3천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은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 상승은 기업들이 정부처럼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팔란티어의 실적 상승 원인과 그 속에 숨겨진 우려의 목소리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산더 카프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사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업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상업 고객들로부터의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변함없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도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겠죠. 또한 알렉산더 카프는 팔란티어의 AI 파트너 생태계 확장과 AIP 부트캠프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회사의 기술이 AI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기업 규모의 생성형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맞이하면서 AI 혁명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팔란티어의 2023년 기준 10K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졸트 오브 오퍼레이션에서 손익계산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돼요. 2021년부터 2022, 2023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2021, 2022년에는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가 2023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5%가 나타났어요. 영업비용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percentage of revenue, 매출 대비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출 대비 모든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트 오브 레베뉴 매출 원가부터 보면 2021 22%에서 21 19%로 줄어들고 있고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R&D도 줄어들고 일반 관리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비중 감소는 팔란티어가 점차 수익성이 높은 운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팔란티어의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세 가지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팔란티어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모든 서비스는 계약 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출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고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출을 한 번에 잡지 않고 기간에 맞춰서 나눠서 기록하는 방식이겠죠. 먼저 저희는 팔란티어 클라우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 클라우드는 팔란티어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계약 기간 동안 이 소프트웨어에 항상 접속이 가능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운영 및 유지 보수, O&M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자신의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직접 설치를 해서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운영 및 유지 보수, O&M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유지 보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전문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와주는 추가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요청에 따라서 사용자 교육, 인터페이스 설정, 그리고 데이터 정리 작업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통 팔란티어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계약과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코스트 오브 레베뉴, 매출 원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매출 원가의 주요 항목은 O&M 및 전문 서비스 담당 직원의 급여, 그리고 현장 서비스 직원의 비용, 클라우드 호스팅 비용, 그리고 하드웨어 비용 등등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2023년 기준 전년도 대비 증감의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매출은 17%가량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매출 증가는 정부 고객과 상업 고객 모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먼저 정부 고객 매출은 14% 증가했습니다. 정부 고객의 매출에서는 기존 고객이 팔란티어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넓게 활용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매출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 고객 매출은 20%가 증가했는데요. 정부 고객보다 더 높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란티어 상업 분야에서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죠. 정리해보자면 정부 고객은 안정적인 매출 증가와 기존 고객의 높은 활용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상업 고객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팔란티어의 기존 고객의 매출 확대가 주요 성장 요인이고 특히 미국 고객이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 원가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6%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은 클라우드 호스팅 및 IT 비용 그리고 급여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2022년도에 비해서 2%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매출 원가 증가율보다 컸기 때문이겠죠. 특히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의 감소와 현장 서비스 및 기타 직접 비용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 매출 총이익률 개선에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업 비용 보시면 세일즈 앤 마케팅, R&D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운영 비용이 전년도 대비 1% 정도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인력 확장과 관련된 인건비, 그리고 IT 및 클라우드 비용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대부분의 비용 항목에서 감소를 해서 총 비용 증가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의 비용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023년 기준 팔란티어의 수익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부 고객 그리고 상업 고객 관련 매출이 둘 다 증가를 하고 있어 총 매출이 17%가량 증가한 모습 확인했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매출 원가와 영업 비용의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2023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펜큐를 통해서 2024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요. 회사는 총 매출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하고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요 실적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절트 오브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9개월간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4년 9월 기준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본 결과 약 15%를 달성을 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2023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나타났었어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의 수익성이 굉장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매출부터 살펴보면 2023년 동기 대비 총 매출이 약 26%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정부 고객은 24% 증가했고 그리고 상업 고객은 29% 증가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 증가의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고객들로부터 매출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객들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채택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란티어의 최근 실적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회사가 AI 솔루션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의 파트너 생태계 확장과 AI 관련 기술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객으로부터 수익의 증가가 마벤과 티탄이라는 두 개의 정부 계약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은 지적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 부분에서는 2024년 3분기 3개월간의 매출이 약 3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예상 매출인 3억 3천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은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 상승은 기업들이 정부처럼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핵심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게 나와요. 공헌 이익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팔란티어가 왜 공헌 이익을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헌 이익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팔란티어는 이 공헌 이익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동비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해요. 팔란티어는 연구개발비, 일반 관리비,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을 고정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용들이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하고요. 일반관리비는 회사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보상 비용은 임직원에게 주는 급여로서 비현금성 비용으로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렇게 고정비인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을 매출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비용으로 간주를 하고 공헌 이익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기준 공헌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업이익에서 다시 애드백 해주죠. R&D 비용, 그리고 일반관리비, 그리고 주식기반 보상 비용을 다시 더해줘서 공헌이익, 컨트리뷰션 마진을 구합니다. 2022년에는 공헌이익이 54%였는데 2023년에 56%로 증가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팔란티어가 변동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2024년 3분기 기준 공헌이익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9개월간의 공헌이익은 60%에 달했습니다. 2023년 1년간의 공헌이익인 56%보다도 4%나 상승한 공헌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회사가 비용 관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란티어의 재무상태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총 자산이 약 45억 달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현금이 총 자산의 18%, 마케터블 서큐리티가 약 63%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케터블 서큐리티의 금액이 이렇게 큰 것으로 보아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항목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팔란티어의 현금 흐름표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인베스팅 액티비티 투자활동 현금 흐름부터 볼게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굉장히 큰 현금의 유출이 발생했죠. 그 주요 원인은 바로 마켓터블 서큐리티. 여기 나오죠? 마켓터블 서큐리티의 구매로 인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로 구성되는 것은 바로 US 트레저리 서큐리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사가 자본을 안전한 단기 투자로 재배치하면서 현금 운용 전략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약 7억 달러의 현금 유입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아까 손익계산서 살펴볼 때 영업이익이 약 1억 달러 정도였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7억 달러로 굉장히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현금 흐름표로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큰 항목이 나와 있죠.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주식 기반 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2년,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2024년 3분기 실적은 정부 매출의 증가와
상업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상업 부분에서의 예상 미달 실적은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성장의 핵심이 정부 의존도에 있다는 점은 향후 잠재적인 리스크로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AI 기술과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팔란티어는 이 AI 혁명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